프로젝트 1번이요? 1번은 항상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0번 시험 본다고 해도 한 번 아니면 2번 이상 나오거든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문제가 홈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홈에는 이전에 뭐 보스 2016 다른 그 프로그램들을 봤잖아요. 그죠? 그 메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삽입이라는 메뉴, 개발 도구라는 메뉴, 뭐 이런 메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드는 여기에서 홈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홈에서 이 스타일 문제, 스타일을 변경하세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주세요. 뭐 스타일을 추가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꼴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우리 그 파워포인트에서 했잖아. 요거 글꼴을 넓게 만들어준 이거. 요거랑. 그 다음에 단락을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단락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뭐 단락 뒤에 뭘로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줄 및 페이지 나누기를 현재 단락과 다음 단락을 같이 배치하세요. 그러면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메뉴를 찾아서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삽입에 보면 거의 뭐 메뉴들은 많은데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텍스트 정도? 여기 텍스트에 메모도 삽입돼 있네요. 메모도 삽입돼 있고, 여기 텍스트에 보면 뭐 개체에서 우리 왜 파워포인트에서 엑셀 파일을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그 개체에서 갖고 온 것처럼. 그 다음에 빠른 문서 요소라고. 다른 거에 없는데 워드에만 있는 거는 이 빠른 문서 요소라는 메뉴. 그다음에 디자인에 보면 여기 있는 색이랑 색깔 바꾸는 정도, 아니면 테마로 저장하는 거, 문서 서식을 저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 레이아웃은 여기 페이지 설정에서 하이픈을 자동으로 넣을 건지 수동으로 넣을 건지 이런 거. 3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나와요. 프로젝트는 총 5문제입니다. 5문제에 한 2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볼 때 보면 워드를 제일 빨리 풀고 가요. 한 20분 만에 풀고 가요. 문제 수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냥 메뉴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빨리 시험을 보고 가거든요. 현지라는 메뉴도 여기 뭐 받는 사람 선택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고, 검토는 검토도 나와. 검토도 다 나오네요. 다 보기라는 것만 안 나오겠네. 보기에 해당하는 메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개발 도구에도 문제가 나오고.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봅시다. 1번이요. 노멀 DOTM의 표준 스타일을 프로젝트 1 DOCX 문서로 복사하여 기존 표준 스타일을 덮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에 보시면 이런 스타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에 있는 문서에 있는 스타일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드 문서를 하나 잘 작성을 했어. 논문을 작성을 했어. 근데 그 논문에 사용한 스타일들을 다른 워드 문서에서도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얘는요, 일단은 개발 도구로 와보세요. 개발 도구. 여러분들 개발 도구 열려 있나요? 개발 도구가 없으면 메뉴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여기에 개발 도구에 체크를 하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되고. 자, 됐나요? 개발 도구에서 문서 서식 파일을 누르는 거예요. 문서 서식 파일. 그리고 구성 도우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성 도우미. 그러니까 메뉴에 들어와서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여기를 열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프로젝트 1번 문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normal DOTM이라는 기본 서식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표준 스타일을 복사를 하고 싶대요. 그쵸?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복사. 그리고 덮어 쓰겠습니까? 물어보면 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돼요? 답기. 자, 엑기스 문제도 봐보세요. 되게 많아. 프로젝트 1번에 작업 2번.
노멀 DOTM에서 노스 윈드 일렉트로닉 DOCX로 표준이라는 스타일을 복사하시오. 똑같은 얘기죠? 개발 도구의 문서 서식 파일에 구성 도우미 눌러서 기존 스타일 항목인 표준을 덮어 쓰세요. 라는 문제가 프로젝트 1번에 있고 또 있을걸? 없나? 여기는 없네요. 여하튼 이거는 여러분들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표준, 이거 스타일 복사하는 거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세요. 희한하게, 이렇게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 2번. 표준을 스타일 기준으로 하고, 음영은 주황, 강조 2, 25%더 어둡게로 적용하여 강조 단락이라는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요, 홈에서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때요. 기존에 만들어진 스타일에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선택한 부분이 스타일로 다른 스타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엔터. 표준이라고 스타일이 적용된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 새 스타일을 만들거나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강조 단락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홈에서 스타일에서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만들기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스타일을 수정을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타일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와. 한 4, 5문제 나올 거예요. 다 합치면. 스타일을 새로 만드시오. 만들어진 스타일을 수정하세요. 스타일을 복사하세요. 요런 문제들이. 26문제 중에 3, 4문제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자, 스타일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그냥 빈 엔터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고 스타일 만들기를 누릅니다. 문제대로만 하면 돼요. 이름이 강조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조 단락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수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타일, 표준을 스타일 기준, 기준을 표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영은 주황, 강조이 25%더 어둡게로 적용하여 음영이요. 글자 색깔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 색깔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음영이라는 메뉴는요. 서식에 여기 밑에 보면 숨겨져 있어요. 테두리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음영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음영에서 색 채우기를 뭘로 찾으면 돼요? 색깔을 먼저 찾고 주황, 강조이 25%더 어둡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제가 선택한 영역이 강조 단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뿅 생겼잖아요. 그렇죠?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점수가 마이너스 되거나 좀 안 나온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조 단락으로 바뀌었으면 원래 얘의 문서는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거는 강조 단락 스타일을 새로 만든 거지만 지금 원래 문서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도 되는지 요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답인지 이렇게 해야지 정답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원래는 두 개 다 맞다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 또 정답을 보면 이 모의고사의 정답을 보면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틀렸다고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방법, 오늘 딱 앉아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성적이 나오면 이 부분이 뭐가 명확하게 몇 번에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파트에 이 부분의 감점 이렇게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다시 바꿔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표준으로. 왜냐하면 강조 단락이라는 스타일이 생겨졌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좀 문제를 보세요. 자,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 중에서 완전 보너스 문제가 있어요. 보너스 문제.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색깔만 다른 색깔로 바꿔보세요. 보라색으로 바꿔보세요. 붉은 기울임꼴로도 할까요? 붉은 기울임꼴. 좀 표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타일을 만들려는 문제인데, 이렇게 딱 나와요.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의 단락을 찾아서 그 단락을 보름이라는 스타일로 만드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요. 자, 단락이라고 하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엔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엔터를 기준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에 해당하는 이 스타일을, 보름이라고 만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단락의 맨 처음이든 맨 끝에든 단락에서요,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스타일에서, 스타일 자세히, 스타일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 보면 단락 스타일 미리 보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보름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얘는 수정할 필요도 없어. 왜? 이 단락 자체를 스타일로 만드는 거거든. 이해돼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여기 스타일 만들기. 단락 앞에 커서를 뒀니? 그리고 스타일 만들기를 누르면 이게 제목만 보름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보름이라는 스타일로 확인을 눌러주면 또 문제 한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엑기스 문제 있나 모르겠네. 근데 이것도 되게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영어식 문제가 한글로 해석이 돼서 되게 어렵게 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있다. 이거. 프로젝트 2번에요. 작업 2번 봐보세요. 프로젝트 2번에 작업 2번. 이거를 찾아봐. 뒤에 엑기스 문제. 빨간색 문제. 뒤에 보면 프로젝트 2번에 작업 2번 있죠? 텍스트 A 8에서 12개의 학습 목표를 추가합니다. 라는 목록의 단락 스타일을 사용하여 학습 목표라는 이름의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A.8 12개의 학습 목표 거기 단락에 커서를 두고, 그렇죠? 지금 여기 눌러서 스타일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제목에 학습 목표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것도 거의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나오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서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달맞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자, 일단은 문서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달맞이를 선택을 합시다. 달맞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요. 달맞이가 뒤에 있어도 제일 처음 달맞이를 찾으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얘는요, 3조라는 메뉴예요. 3조라는 메뉴에서 목차와 캡션과 이 색인 요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조라는 메뉴에서도 한 4-5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 다 통틀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지금 뭐 하라고 했나요? 색인 항목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색인에서 항목 표시를 누르는 거예요. 항목 표시를 딱 누르면 지금 내가 선택한 달맞이라는 게 주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표시를 눌러야 될까요? 모두 표시를 눌러야 될까요? 표시를 눌러줘야 됩니다. 왜요? 문제예요. 문서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달맞이라는 텍스트를 항목으로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모두 추가하시오랑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문제를. 그래서 모두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모두 표시지만 그냥 표시하시오, 추가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표시라는 예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눌러야 되는데
모두 표시를 누르면 감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또 세개인을 표시하는 문제는 되게 몇 가지 나와. 프로젝트 3번 문제. 얘는요,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차이코프스키라는 모든 항목에 대해 색인 항목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뭘 눌러야 돼? 모두 표시.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요 문제에서 4번도 봐보세요. 포함된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색인을 업데이트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우리가 색인으로 오세요. 제일 밑에 있거나 목차 같은 거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색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달맞이라는 건 없잖아요. 여기서 색인 업데이트를 누르면 달맞이가 뿅 생기잖아요. 그래서 색인으로 와서 하셔야 됩니다. 색인으로 와서. 엑기스 문제예요. 프로젝트 5번에 작업 4번 보세요. 색인 제목 아래에 기본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합니다.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춥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는 색인 아래쪽에 왔겠지? 지금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색인 삽입을 눌러보세요. 색인 삽입. 기본형 서식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식을 기본형으로 바꾸고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춤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지. 확인. 그러면 뭐 이렇게 바뀌겠지 뭐. 그렇죠? 뭐 프로젝트 5번에 작업 4번 문제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작업 5번이요. 현재 색 설정에 따라 링크 강조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색을 만듭니다. 하이퍼링크 테마색은 녹색, 강조 6, 50% 더 어둡게로 변경합니다. 얘도요, 되게 많이, 10사람 시험 보면 10사람 다 나와요. 디자인 했어요, 디자인을 보면, 이거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제 엑셀에서도 나오고, 여기 색깔을, 어제 파워포인트는, 아니, 이게 엑셀은 따뜻한 파란색 바꾸는 거 나왔잖아. 근데 얘는요, 뭐 하라는 거야? 색깔, 디자인에서 색에서 색 사용자 지정에 뭘 바꿔준다고요? 하이퍼링크 테마색을 바꾼대. 하이퍼링크 테마색을 뭘로 바꾼다고요? 녹색, 강조 6, 녹색, 강조 6, 50% 더 어둡게. 바꾼 다음에요, 얘의 이름을 뭘로 한대? 사용자 지정 1이 아니라 링크 강조로 한대요, 링크 강조. 자,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2번이에요. 작업 3번 보세요. 테마색의 강조 1 색상만 진한 파랑으로 설정하여 빌로우즈 칼리지라는 이름의 새 테마색을 만듭니다. 할 수 있죠? 그때? 똑같은 문제잖아. 작업 6번 이 실전 모의고사 1회 프로젝트 1번은요 전부 다 나오는 문제들이네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자, 서식을 제한하여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식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테마나 구성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문서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도 많이 나요. 편집 제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 거야. 3-4문제씩 막 나오잖아. 그쵸? 유형이 지금 4개가 됐잖아. 그럼 4, 3, 10이잖아. 반 이상 나온 거야. 자, 얘는요. 개발 도구에 보시거나 검토해 보시거나 하면 편집 제한이라고 있어요. 개발 도구에 보면 이 편집 제한이 있어요. 문서 서식 파일. 편집 제한을 누르고 이 문제에서는 서식을 제한하여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식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테마나 구성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문서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편집 제한, 서식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서식 제한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다 안 끝났잖아. 서식은 제한을 하는데 테마나 구성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설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대로. 문제에 나온 거를 최대한 찾으셔야 돼. 확인.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예일까 아니올까? 그쵸? 왜요? 이거 제거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쵸? 제거하라는 말이 있으면 예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메뉴들이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얘를 누르면 나는 이 문제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는요. 이것만 있어요.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시오. 이렇게만 딱 돼 있어. 그러면 얘는요. 설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체크하고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얘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이거를 누르지 않는 거지.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안 닫으면 또 틀린 거래.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게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좀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도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문제들도 창을 띄워놓고 다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것도 문서 보호를 적용하라 그러면 적용하면 되지만 적용을 안 한다고 하면 X 버튼을 닫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한번 2명 나눠서 한번 해봐. 이렇게 띄워놓고, 안 띄워놓고. 어? 자, 이거 문제, 편집 제한 문제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1번에 4번 문제요. 근데 이 문제는, 거의 1번 문제는요,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작업 4번 문제를요, 작업 5번, 6번을 풀기 전에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문서의 편집 제한을 설정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문서를 보호합니다. 암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건 거지. 개발 도구의 편집 제한에 서식이 아니라 편집 제한인데 편집 제한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서 보호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을 하면 암호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번, 5번, 6번을 풀 수가 없어. 편집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작업 6번으로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감안해서 풀어야 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6번을 푼 다음에 작업 4번을 푸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갈 때도 이거를 받아서 보세요. 받고 프로젝트 제출을 하세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한 문제 있고, 또 있을걸? 프로젝트 2번에요. 작업 4번.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고, 문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서식이나 스타일을 제거합니다. 보호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네요. 그죠? 또 있을걸? 없나? 있다.
아니, 이거는 좀 틀린 문제예요. 프로젝트 5번의 작업 1번은 조금 틀린 문제, 다른 문제. 프로젝트 5번에요. 작업 3번 문제요. 이거 봐, 문제가 5문제인데 3문제가 들어가 있잖아, 이 문제가. 편집 제한 문제가.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과 다른 스타일 모음 전환을 차단하도록 서식 제한을 설정합니다. 보호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죠? 다 똑같은 문제죠? 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만 다 풀 수 있어도 그냥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문제 보니까 문제 그 구성도 비슷해. 거의 이번 문제에 딱 이게 나오고 작업 1번에 해당하는 표지에 있는 받는 사람 컨텐츠 컨트롤의 속성을 편집하여 캐리지 리턴에 허용되도록 설정합니다. 이 문제가 딱 나오거든. 얘는요, 여기, 개발 도구에 보면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컨트롤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지에 있는 받는 사람 컨텐츠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요. 여기 속성에 들어가 보세요. 이 컨트롤의 속성에 들어가는 거야. 속성에 들어가면 여기만 들어오면 우리는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받는 사람 컨텐츠 컨트롤 속성을 편집해서 캐리지 리턴이 허용되도록 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캐리지 리턴을 허용해 체크만 해주면 되겠죠? 확인. 자, 얘는 없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보면 뭐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 목차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위에 처음에 이렇게 제목 페이지 있잖아. 우리 그 왜 리포트 쓸 때 앞에 제목 페이지 붙이는 거. 표지 페이지에 부제목을 선택을 해서 페이지 리턴을 설정하시오라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되고, 자,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서에 대해서만 기본 글꼴을 RER 굵게 1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요, 홈에 글꼴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글꼴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우리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만 한글 글꼴을 사용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글꼴을 따질 때는 여기 한글 글꼴을 빼고 글꼴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RER이라고 쳐보세요. 글꼴을 입력을 하면 대문자로 바뀌고 이 문제에 기본 글꼴을 RER 굵게로 바꾸고 12포인트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문서에 대해서만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값으로 설정을 눌러서 이 문서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 문서가 없다고 하면요. 그냥 글꼴만 바꾸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서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확인을 눌러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나와요.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2번의 작업 1번 보세요. 이 문서에 대해서만 글꼴 크기 12, 기본 글꼴을 북맨 올드 스타일로 설정하시오. RER 다리에 북맨 올드 스타일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또 넘어갑시다. 3번이요. 문서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개발 도구에 이 코드에 매크로 보안 있잖아요. 매크로 보안을 누르면 여기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요거 세 번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있니? 문서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2019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인. 4번. 회사라는 메일 병합 필드 바로 옆에 프린트 데이트 필드를 추가합니다. YYY년 MR, 딜, 날짜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보너스 문제. 일단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 회사라는 메일 병합 필드 바로 옆에 가는 게 순서죠, 그쵸? 회사라는 메일 병합 필드 바로 옆에 와서 프린트 데이트 필드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있나? 얘는 뭐 없네. 추가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삽입에 보면 여기 빠른 문서 요소에 아까 우리 삽입에서는 거의 뭐 쓰는 게 없는데 여기 빠른 문서 요소 요거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랑 게트랑. 여기에 보면 필드라고 있어요. 필드를 선택해 보면요. 메뉴가 뜨고 우리가 지금 갖고 오고 싶은 거는 범주에서 날짜 및 시간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데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이브 데이트로 집어넣으세요. 프린트 데이트로 집어넣으세요.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거는 프린트 데이트지만 시험에서는 세이브 데이트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써주시면 돼요. YYYY는 똑같이 MR, D1 대소문자는 웬만하면 구분해서 똑같이 이 문제에 주어진 거랑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엑기스 문제 프로젝트 2번에 작업 5번 문서의 맨 위에 세이브 데이트 필드를 삽입합니다. YYY년 MR, DL 날짜를 사용. 똑같은 얘기고. 다음 작업 5번이요. 성이 홍이고 이름이 길동인 새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듭니다. 이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팩스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이것도요. 10사람 전부 10사람 다 나와. 사람들 이름만 틀려줘서 그거지만. 자, 어떤 얘기냐면요. 얘는요. 편지에 보면 받는 사람 선택이라고 있어요. 받는 사람 선택. 그래서 새 목록 입력이 있고 기존 목록 사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목록을 입력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새 목록 입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문제대로 성이 홍이고 이름이 길동인 새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요. 저장을 하는데 이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에 저장하면 되겠죠? 뭐로? 팩스 목록이라고 써가지고. 혹시 이것도 C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에 내 데이터 원본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시험을 보면 이 P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에 들어가서 내 데이터 원본에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아마 자동으로 뜰 수도 있는데 아마 자동으로 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동으로 뜬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여기 팩스 목록 쓰고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4번에 답업 4번 문제. 성이 벤토이고 이름이 파울라인 새로운 받는 사람 목록을 만듭니다. 이 주소 목록을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프로 띄고 스노보드예요. 프로 스노보드.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문제에 주어진 대로 띄어쓰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